자녀 결혼 앞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동창 이영희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씨는 올해 66이신데요. 작년에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큰 고민에 빠지셨죠. 결혼 자금을 얼마나 도와줘야 할까? 우리가 모아둔 금은 다 줘야 하나? 전세금도 보태줘야 하나? 결국 이 씨 부부는 평생 모아둔 금 200돈을 딸에게 물려주시고 전세금, 보증금 5천만 원도 보태주셨습니다. 물론 딸의 행복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 씨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너무 줄어서 불안해. 병원비 나올까봐 걱정이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자녀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자녀를 결혼시키신 60대 부모님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5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도 나눠주세요. 자녀 결혼자금 고민 중입니다. 이미 도와줬는데 걱정이에요 등 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통계가 말해주는 충격적인 현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부모의 73%가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하면서 본인의 노후 준비 자금을 30% 이상 소진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42%가 향후 5년 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박철수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박 씨는 작년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자 평생 모아둔 금 150돈과 예금 대부분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자식 결혼인데 당연하지라고 하시며 기꺼이 주셨죠.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이 나가기 시작했죠. 그제야 박 씨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내 건강도 챙겼어야 했는데. 자녀에게 진짜 선물은 건강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금을 물려주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건강하고 당당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최순자 씨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최 씨는 3년 전 딸이 결혼할 때 금 100돈만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셨죠. 대신 최 씨는 지금까지 주 3회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딸이 처음엔 섭섭해했다고 합니다. 다른 집은 더 많이 준다던데. 하지만 지금은 딸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엄마가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부담도 없고요. 반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정작 본인은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 조사 결과
60대 은퇴 후 5년간 아무 활동 없이 지낸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79%더 높았습니다. 자녀 결혼 앞둔 부모님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금 물려주기 전 내 노후 자금부터 계산하세요. 제 지인 김영수 씨는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아들 결혼을 1년 앞두고 재무설계사를 찾아가셨죠. 함께 계산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가 85세까지 살려면 필요한 생활비 약 2억 원. 현재 보유 자산 3억 원 금, 예금, 퇴직금 포함. 국민연금 월 수령액 부부 합쳐 월 180만 원. 김 씨 부부는 계산 끝에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2억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나머지 1억 중에서 5천만 원만 아들에게 주자.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셨죠. 아들아, 우리가 나중에 너희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우리 스스로 잘 살다가 갈 거야. 그게 너희에게도 더 좋은 거야. 아들은 이해했고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라고 말한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필수 노후 자금 먼저 확보하기. 월 생활비 12개월 25년 기본 필요 금액. 의료비 예비금 3천만 5천만 원 별도 확보. 긴급 자금 1천만 원은 언제든 쓸 수 있게 현금 보유. 자녀 지원은 여유 자금에서만. 위 금액 빼고 남은 돈이 진짜 여유 자금. 그중 5,070%만 자녀에게 지원. 나머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 대비. 제 동네 경로당 회장님이신 정미선 씨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금 200돈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딸 결혼 때 100돈만 주시고 나머지는 은행 금고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건 내가 아프거나 급할 때 쓸 거야. 딸한테 부담 주기 싫어. 그리고 정 씨는 지금도 주 4일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일을 하십니다.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게 용돈도 되고 사람 만나니 좋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건강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제 선배 한명숙 씨는 아들 결혼 때 금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쉬어야지 하며 집에만 계셨죠. 건강검진도 돈 아깝다며 안 받으셨습니다. 2년 후 한 씨는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병원비가 매달 30만 5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죠.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작 건강검진 받고 운동할 걸? 금 조금 덜 주고 내 건강에 투자할 걸? 한 씨의 후회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반대로 제 친구 이경자 씨는 달랐습니다. 딸 결혼 때 금 80돈만 주시고 본인은 헬스장 1년 회원권을 끊으셨죠. 비용은 60만 원. 딸한테 금 20돈 덜 주는 대신 난 건강에 투자한다. 지금 3년째 주 5회 헬스장에 다니시는 이 씨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고 약도 안 드신답니다. 이렇게 실천하세요. 건강검진은 절대 거르지 않기. 국가 건강검진 무료 꼭 받기. 추가 검사 필요하면 아끼지 말고 받기. 매년 치과 검진도 챙기기. 운동에 꾸준히 투자하기. 동네 체육관 회원권 월 35만 원. 등산 모임, 배드민턴 동호회 등 참여. 하루 30분 걷기는 필수.
영양제와 건강식품 적절히 섭취, 의사 상담 후 필요한 영양제 복용. 월 510만 원 정도는 건강 투자금으로. 제 동서 오빠인 강대호 씨는 62세에 아들 결혼을 도와주시면서도 매달 10만 원을 본인 건강 관리에 쓰기로 정하셨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관절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고 주 3회 수영장에 다니십니다. 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나중에 병원비로 100배 더 쓰는 것보다 지금 투자하는 게 낫지. 강 씨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활동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조순희 씨는 딸 결혼 후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며 완전히 손을 놓으셨습니다.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사람도 안 만나셨죠. 2년 만에 조 씨는 놀랍게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겨우 64세인데 말이죠. 따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엄마한테 돈 조금 덜 받았어도 좋으니 건강하셨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제 시누이는 다릅니다. 시누이는 아들 결혼 후에도 동네 빵집에서 주 3회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월 7,080만 원 정도 버시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 새로운 것도 배우고 머리도 쓰고. 나 여기서 일하는 게 재밌어. 지금 67세이신 시누이는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십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달라요. 멋있어요 라고 자랑한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주 23회. 자원봉사 활동. 동네 가게 알바도 좋음. 월급보다 활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 사회적 관계 꼭 유지하기.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사람 만나기. 모임, 동호회 참여.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활동도 좋음. 새로운 것 계속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법. 취미 활동 그림, 악기, 요리 등.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손주들에게도 배우는 자세로. 제 대학 동창인 박영자 씨는 손주 돌보기와 일을 병행하십니다. 주 3일은 손주를 봐주시고 주 2일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손주만 보면 힘들어. 나도 내 활동이 필요해. 그래야 손주 볼 때도 더 즐겁더라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십니다. 네 번째, 자녀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제 친척 되시는 문정희 씨는 딸 결혼 후 매일같이 딸 집에 가셨습니다.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손주도 돌봐주시고 정말 헌신적이셨죠. 그런데 1년 후 문 씨는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님, 본인 삶도 살아야죠. 자녀를 위해 희생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문 씨도 딸과 대화를 나누고 일주일에 23번만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엔 본인의 취미 생활을 하십니다. 이렇게 경계를 정하세요.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명확히 하기. 손주는 주 3일까지만 봐줄 수 있어. 청소는 주 1회만 도와줄게.
반찬은 월 2회만 갖다 줄게.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엄마도 내 생활이 필요해. 너무 자주 오면 나도 힘들어. 서로 부담 갖지 말자. 내 시간 꼭 지키기. 내가 좋아하는 활동 시간 확보. 친구들과의 약속 최우선으로. 자녀 요청 전부 다 들어줄 필요 없음. 제 동생은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니,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사세요. 우리한테 너무 맞추지 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만나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서운해 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하십니다. 손주는 주말에만 보시고 평일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문화센터도 다니신답니다. 5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년 후 여러분은 65세 혹은 70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모습,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본인은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결국 자녀에게 손 벌리는 모습. 두 번째 모습, 자녀에게 적당히 도와주되 본인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취미생활도 하며 활기차게 사는 모습. 당연히 두 번째가 좋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아들한테 금 $50,000만 줬어.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게 아들한테도 더 좋은 거래. 김 씨는 지금 남편과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니시고 사진 동호회 활동도 하시리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드님도 우리 부모님 자기 인생 사시는 거 보기 좋다고 말한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1단계 지금 당장 계산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부부 노후 자금 얼마 필요한지, 현재 보유 자산은 얼마인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얼마인지 종이에 써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대화하세요. 2단계 이번 주 내로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미뤄뒀던 건강검진 받기. 치과 검진도 함께. 필요한 영양제 상담받기. 3단계 이번 달 안에 활동 하나 시작하세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기. 자원봉사 신청하기. 아르바이트 공고 찾아보기. 친구들과 정기 모임 만들기. 4단계 자녀와 솔직한 대화 나누기. 우리도 우리 노후가 걱정이다. 너를 돕되 우리 선에서 할게. 건강하게 살다 갈게. 너도 부담 갖지 마.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자녀의 결혼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진짜 선물은 금이 아니라 건강하고 당당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5년 후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당신 인생을 사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희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이게 진짜 효도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댓글 유도 마무리.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저는 자녀에게 이렇게 도와줄 계획입니다. 이미 도와줬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노후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간단하게 도움 됐어요. 한마디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시니어분들께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배워가요. 제가 가능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로 주변 친구분들,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특히 자녀 결혼을 앞둔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에는 60대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사는 법, 그리고 손주 돌보기 어디까지가 적당할까?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5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